수학이 김책 1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고 평균이 4분의 9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식을 두 가지 찾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바로 여기는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죠? 우리가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바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평균이 4분의 9라고 하는 거죠. 평균이 4분의 9라고 하는 것은 변수하고 확률을 각각 곱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4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우리가 a 더하기 b는 4분의 3이라는 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 더하기 2b 더하기 1 한 것이 4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하면 a 더하기 b가 4분의 3이 나오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2b는 2양을 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4분의 5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1번씩, 이걸 2번씩이라고 했을 때 두 개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b가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2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게 되면 b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2분의 1을 여기 있는 1번식에다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요. 우리가 a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3이 나와서 계산을 하면 a는 얼마다? 4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확률을 다 더한 것이 1이란 것과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구하시면은 바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이 김책 2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9이고요. 분산이 16이네요. 그럴 때 이렇게 변수가 1차식으로 되었을 때 평균과 분산이 각각 29와 64입니다. 이럴 때 두 양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 이 공식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차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평균을 구하면은 우리가 ae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변수가 우리가 분산일 때 ax 플러스 b가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v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EAX 더하기 B가 29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 고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AEX 더하기 B 이렇게 바뀌겠고요. 그게 2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EX가 얼마다? 9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9A 더하기 B가 29라는 식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에 bx 더하기 a에 대한 우리가 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다? 64라고 하는 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식에 의하면은 b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b제곱이 되면서 vx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64가 되겠죠. 그런데 힌트에서 보시면은 바로 bx가 16이기 때문에 우리가 16 b제곱이 6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밑에 식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풀면은 바로 b제곱이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4가 되겠죠? 그러면 b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분명히 여기서 b가 무슨 수다?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는 뭐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b는 2를 1번씩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9a 더하기 우리가 2가 29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9a는 27이 됩니다. 그럼 a는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3이고 b가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변수가 1차식이 되었을 때 이 공식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김책 3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이때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1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x-1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공식에 의하면 바로 5ex-1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목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뭐가 x냐면 바로 파란 공의 개수죠. 파란 공이 몇 개다? 2개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변수 x고요. 그러면은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그리고 최대 몇 개다? 2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는 우리가 바로 확률을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 확률이 뭐이다? 그죠? 우리 0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은 모두 5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 2개를 꺼냅니다. 그럼 5C2가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파란 공이 한 개도 안 나올 때란 말은 빨간 공 중에서 모두 다 몇 개? 우리가 2개를 다 꺼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5C는 10이 되겠고요. 3C는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1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는 5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그죠? 빨간 공 중에서 1개, 그리고 파란 공 중에서 1개를 꺼낼 확률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10분의 얼마가 된다? 그죠? 3 곱하기 2 하면 6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분의 3.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2라고 하는 것은 5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파란 공 2개 중에 2개를 모두 뽑는 경우겠죠. 그럼 10분의 얼마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우리가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1은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푼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다가 우리가 확률을 곱하겠죠. 0은 우리가 곱하나 마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3 하고요. 우리가 2 곱하기 10분의 1 한 것이 우리가 바로 평균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5분의 우리 1을 하시면은 5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게 목표였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바로 5x-1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시면 5ex-1이 되겠고요. 방금 우리가 ex가 얼마다? 5분의 4라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은 4에서 1을 빼면 얼마다?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4번 살펴보겠습니다. 준서의 자유투 성공률은 60%라고 합니다. 준서가 체육 실기 시험에서 자유투를 10번 했을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이럴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투라고 하는 것은 독립시행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항분포, 자, 시행횟수 몇 번이죠? 10번이고요. 그다음 확률은 얼마다? 60%가 됩니다. 60%는 0.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B 10,0.6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분포 NP에서 N, P에서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평균은 바로 NP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NPQ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0하고 0.6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분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NPQ가 됩니다. 0.6에다가 0.4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에다가 0.4를 곱하시면 2.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투는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래서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되고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5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n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p가 0에서 1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x가 1일 때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x는 0일 때 확률이 20배가 서로보다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얼마다? 3분의 2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뭐가 되냐면 이 분포 자체가 이항분포죠. 그럼 시행으로 따지면은 독립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힌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x는 1일 때 우리가 확률이 바로 x는 0일 때 확률이 2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해주시면은 자, p는 x는 1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n-1 곱하기 자, 일어날 확률 p입니다. 그리고 p에 대해서 한 번이고요. 나머지 1-p에 대해서 n-1번만큼 우리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계산하면은 nc1 같은 경우에는 그냥 n이 됩니다. 그래서 np 곱하기 1 빼기 p의 n-1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0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건 nc 0 되는 부분이고요. 자, p의 0 거듭제곱입니다. 결국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p n 거듭제곱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1-p의 n 거듭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p의 x는 1이 바로 p는 x는 0의 몇 배다? 20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구했던 요 식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np에 우리가 1-p의 n-1 거듭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20 곱하기 뭐다? 그죠? 1-p의 n 거듭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을 잠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an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a의 n-을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np의 1-p의 n-1 거듭제곱이 20 곱하기 1-p의 1-p의 n-1 거듭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약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남는 것은 뭐냐면 np하고요. 바로 20 곱하기 1-p가 우리가 같아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는 ex가 두 번째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ex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죠? 말 그대로 np가 3분의 2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에서 여기는 np가 3분의 2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분의 20이 우리가 20 곱하기 1-p하고 같아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하시면 p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np가 3분의 20이기 때문에 이때 p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n은 얼마가 나온다? 우리가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힌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은 무슨 시행이다? 독립시행이 돼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체 6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n의 값이 일정할 때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한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은 공식이 있죠. 공식이 뭐냐면 npq입니다. q라고 하는 것은 바로 1-p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p인데요. 여기 보면 식이 바로 p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짝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p를 1하고 -p로 이렇게 곱해 주시면 -p제곱 더하기 p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p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3 때 배우셨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하고 같아집니다. 일단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여기가 p제곱 -p가 되는 부분이고 완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p제곱 -p에 뭐가 필요하죠? -1의 반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그 4분의 1은 바로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p-2분의 1이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4분의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vx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p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죠. 그럼 요게 뭐가 된다? 그죠?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대가 되려고 하면, 그죠? 바로 p가 얼마일 때다? 2분의 1일 때가 되는데, 우리가 원래 p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우리가 1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고 p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p가 2분의 1일 때 전체 분산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킴책 7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그죠 주어진 그 영역에서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우리가 y는 kx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k가 양수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k가 음수가 되면 우리가 바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영역이 1에서 3 사이인데요. 여기가 1이 되겠고요. 여기가 만약에 3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 중에서 또 어느 게 답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빨간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그런 우리가 직선이 되겠고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 1에서 3 사이가 됩니다. 그럼 x는 1, 그리고 x는 3,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 y는 k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도형 이름이 뭐죠? 사다리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y는 kx가 되겠죠. 네. 그럼 이때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윗변. 자, 이걸 윗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에다 1 대입하시면요. 바로 k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k. 그리고, 여기 아랫변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x가 3이니까 3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k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k 더하기 3k가 되겠고요. 높이는 바로 1에서 3 사이니까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 얼마다? 4k죠? 예, 근데 그 넓이가 항상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k가 얼마다?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주어진 영역에서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 바로 그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이 킴책 8번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4를 따를 때 여기 있는 이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분산이 4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준 편차는 얼마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x가 11에서 우리가 13 사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표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중요한 거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3에서 10을 빼서 우리가 2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는 0.5가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 범위네요. 그럼 사이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1.5 사이에서 그죠? 바로 0에서부터 어디까지 0.5 사이로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59쪽에는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를 우리가 이용하시면 1.5까지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0.4332가 나오고요. 0에서부터 0.5 사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0.191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빼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0.2417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다? 표준화를 거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킴책 9번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30,9를 따르고요. 확률 변수 y는 우리가 정규분포 40,a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 x에 대한 이 범위의 확률과 y에 대한 이 범위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하네요. 그때 ab를 구하는데 ab는 양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x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이 9면은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변수 y는요, 표준 편차가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자, 30-b가 x가 30-b보단 크거나 같고 30 플러스 b보단 작거나 같네요. 그럼 이걸 표준화를 시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표준화, 왜냐면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야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x는 확률 평균이 얼마다? 30입니다. 그래서 30에서 30 빼버리면 우리가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을 빼주면 3분의 b가 나오네요. 그럼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확률이 되겠고요. 표준화 시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y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자, 38에서부터 우리가 42 사이가 되는데요. 그럼 요걸 우리가 표준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로 바뀌겠고요. 그럼 평균 볼게요. 자, 평균 40입니다. 그럼 38에서 뭘 뺀다? 40을 빼낼 때 표준 편차가 a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2에서 40을 빼서 우리가 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가 나온다? a분의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b g가 요거랑, 그 다음에 뭐랑, 그죠? 여기에 있는 g가 마이너스 a분의 2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a분의 2 사이가 서로 같대요. 그럼 딱 보면 3분의 b, 3분의 b, a분의 2, a분의 2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3분의 b하고 그죠? a분의 2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a, b 각각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a, b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곱해주시면 a, b가 얼마다?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변수 모두, 확률 변수 모두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같다라고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이 킨책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휴게소에 판매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의 무게가 평균이 300g이고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과자 한 봉지를 임의로 택했을 때 무게가 295g 이상, 310g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무게가 확률 변수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x가 295 이상, 그 다음에 얼마다? 310 이하인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 그럼 우리가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300이고요. 표준 편차 5니까 5의 제곱, 300,5의 제곱의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 시켜볼까요? 그럼 표준화 시키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는 g로 바뀌겠고요. 295에서 평균 300을 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310에서 평균 300을 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시면은 표준화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5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죠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수하고 음수가 걸쳐져 있죠. 그럼 이때는 우리 음수인 부분하고요 양수인 부분을 이렇게 더 분리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죠 0에서 기준입니다. 그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g가 0에서부터 우리가 1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g가 0에서부터 2 사이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표 159쪽에 주어져 있죠. 구하시면은 0에서 1 사이는 0. 우리가 341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0에서 2 사이는 0.477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개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0.818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0.8185 답이 3번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그 활용 문제죠. 글로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기호로 나타내서 그래서 x가 295에서부터 310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낸 다음에 표준화 시키시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킴책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국 체육대회 멀리뛰기 대표 선수로 하은이하고 다은이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하은이와 다은이 멀리뛰기 기록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두 선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근데 두 선수 중에서 6.05m 이상 뛸 확률이 더 큰 선수를 대표로 선발한다고 했을 때 대표는 누구인가를 본 겁니다. 그럼 하은하고 우리가 다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은이는 평균이 5.90이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다 0.10의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면은 기록을 우리가 변수로 두면 되겠죠. 하은이의 기록을 우리가 변수 x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 x가 6.0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G는 그죠? 6.05에서 우리가 평균 5.90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0.10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요건 G가 뭐보다 크거나 같게 되냐면 바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다은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평균이 얼마다 5.85고요. 평균은 우리가 다은이보다 좀 낮죠, 그죠? 근데 표준 편차가 0.15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변수는 달라야겠죠? 자, 다은이 기록을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역시 y도 6.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는 똑같이 표준한 G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6.05에서 뭘 뺀다? 5.85를 빼서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0.15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15분의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0.2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3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정규분포표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2분의 3하고 3분의 4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은 통분을 하게 되면 6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나오는 부분이고 3분의 4 같은 경우에는 6분의 얼마다 8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하고 그러면 뭐가 더 크죠? 2분의 3이 더 크죠? 그러면 3분의 4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2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좀 구분해 주자고 하면은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2분의 3보다 크니까 바로 이쪽이 우리가 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었을 때 3분의 4보다 커나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됩니다. 자, 넓이가 어디가 넓죠? 그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더 넓어요. 그래서 3분의 4가 더 작지만 이 이상의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3분의 4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주면 바로 x가 6.05보다 큰 경우랑 그 다음에 y가 6.05보다 큰 경우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게 더 넓죠? 다은이 부분이 더 넓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죠? 다은이가 대표로 선발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기준이 같아요. 비교를 하면 기준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김책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0.9라고 합니다. 이 약을 환자 100명에게 투여했을 때 96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환자 수가 변수 x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산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럼 분포로 따지면 양분포죠. 그래서 100, 치유될 확률이 0.9이기 때문에 100, 0.9를 따르는 이양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96명 이상이 치유가 된단 말은 x가 9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양분포를 정규분포를 고쳤다가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100하고 0.9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된다? 9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산을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루트 100 곱하기 0.9에다가 뭘 곱해야 되죠? 0.1을 곱하거든요. 루트 9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우리가 MP가 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90이니까 충분히 되죠. 그래서 MP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는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은 90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3이었기 때문에 90,3의 제곱, 즉 분산은 9가 되겠죠. 이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9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g는 우리가 96에서 뭘 빼야겠어요? 90을 빼야겠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g가 그러면 뭐보다 크거나 같겠습니까? 그죠?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보다 크면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뭘 빼시면 되겠어요? 그죠? 0에서 2 사이에는 우리가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 사이는 우리가 159 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477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0.5에서 0.477을 빼면은 0.022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항분포를 정분포로 고쳐서 표준화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학이 킴책 13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700g이고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물건 600개를 생산하였을 때 695g 이상 705g 이하의 물건이 252개 이상 258개 이하의 확률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변수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무게, 하나는 그죠, 개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요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라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개수여야 되는 우리가 확률이 되는 건데요. 자, 무게가 딱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변수 한번 볼게요. 자, 무게가 평균 700g.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바로 여기는 무게를 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정규 분포 700,10의 제곱인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무게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바로 무게가 695 이상 그 다음에 705 이하가 되는 그런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G로 바뀌겠고요. 자, 그럼 695에서 자, 평균이 700이었어요. 그걸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5를 우리가 700을 빼가지고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0.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우리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결론은 0에서부터 우리가 0.5 사이에 몇 배다?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0.5까지가 얼마죠? 0.20 그러면 2에다가 0.2를 곱하시면 0.20을 곱하면 0.40 0.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변수를 다시 둬야겠네요. 자, 뭐가 변수가 되냐면 이번에는 개수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개수를 뭐라고 하자? 물건의 개수를 y라 두겠습니다. y는 일단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몇 개 생산했죠? 600개를 생산할 확률. 그러면은 그 n과 뭐다 p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60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확률을 구했습니다. 0.40의 확률을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물건의 개수에 대한 그죠? 우리가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항분포에서 뭐를 고쳐야겠어요? 그죠? 정규분포를 고치기 위해서 구하려고 하면 평균 보겠습니다. 평균은 600에다가 0.40을 우리가 곱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우리가 600에다가 0.40을 곱하고요. 0.6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바로 루트 14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얼마다? 12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M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240에서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M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는 변수 Y는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화 정규 분포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방금 구했습니다. 2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기 때문에 240,12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건이 252개 이상 258개 이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y가 되겠죠. 개수니까. 그러면은 얼마? 252 이상 그 다음에 258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G로 바뀌겠고요. 그럼 252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자, 방금 평균이 얼마였다? 240이었습니다. 그래서 240을 우리가 뭐로 1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58에서 240을 빼서 1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혜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12, 1이 되겠고요. 여기는 12분의 얼마가 된다? 예, 12분의 이제 1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하시면 1.5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이 범위니까 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1.5까지 해서 뭘 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까지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1.5까지가 0.43이고 1까지가 0.35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0.43에서 뭘 빼면 된다? 0.35를 빼시면 돼요.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0.0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칸이 부족해서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각각 확률을 구해가지고 표준화 시키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4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평균이 71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이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집단과 바로 표본의 관계를 우리가 물어본 그런 부분이겠죠. 일단 x바의 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x바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일치하죠? 우리가 모평균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1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8이란 말은 바로 모분사는 얼마가 되냐면 모분사는 우리가 6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표본에 대한 분사는 어떻게 되죠? 그죠? 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다? 1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표본에 대한 평균은 71이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분사는 바로 1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5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표본에 대한 평균은 뭐하고 일치하죠? 모평균하고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그 모분산을 뭐로 나눠야 된다? 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인 n으로 우리가 나눠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 n이 커질수록 x바는 커집니까? 요거는 지금 n하고 전혀 평균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n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n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없단 말은 좀 틀리게 되겠죠. 예, 그리고 n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분산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커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도 틀렸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n이 커질수록 당연히 루트 n도 커지고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6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8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때 x바가 8.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었네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그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이고 분산이 4분의 2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48이기 때문에 표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4분의 27을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48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9가 되고요. 분산은 얼마가 되냐면 64분의 우리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8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확률을 물었습니다. 바로 x바가 8.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었죠.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바꾸시면 8.25에서 자 평균이 얼마였다? 자 9였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아까 8분의 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분의 3은 0.12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0.375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G가 우리가 8.25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0.75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0.75를
0.375로 나누면은 0.375의 2배가 0.75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G가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우리가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면 0.5에서 바로 G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에 우리가 범위를 빼주면 되는데 좌우 대칭 관계로 이거는 0에서 어디 사이다? 2 사이에 있는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0에서 2 사이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0.477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0.022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변형을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표준화를 시키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익힘책 17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표본 값의 합을 확률로서 S라고 합니다. 그럴 때 S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그런 부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표본을 몇 개 추출했죠? 표본을 4개 추출했죠. 그래서 그 표본 4개를 각각 이름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X1, X2, X3, X4 이렇게 줄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을 한번 볼까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4개를 전부 다 더해서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죠? 표본이 4개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S라고 하는 걸 정했는데 그 S가 뭐냐면 표본 값의 합입니다. 그러면 표본 값의 합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바로 S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S는 우리가 바로 X바의 몇 배다?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집단의 우리가 표본 정규 모집단이 바로 10,4 즉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우리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우리 X반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분산이 바로 여기 있는 표본의 개수로 나눠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10,1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S가 48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요. 자, 앞에서 S가 뭐였죠? 그죠? S가 뭐였냐면 4X바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X바가 48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은 X바가 얼마다? 그죠? 우리가 바로 1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였죠? 평균이 10이었고요. 표준 편차는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시면 G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보다 크면 이 부분이겠죠? 그럼 요거는 0.5에서부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죠? 0에서부터 바로 어디까지? 2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데 0에서 2까지 확률은 0.477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0.022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익힘책 18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제지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한 개의 길이는 모 표준 편차가 2m이고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64개,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측정한 길이의 평균은 50m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한 개의 길이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물었네요. 자, 신뢰 구간은 우리가 바로 공식으로 푸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글로 되어 있는 걸 기호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2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시그마가 2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64개죠. 그래서 64개 64개예요. 우리가 표본을 우리가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얼마다? 50이란 말은 바로 X바가 50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95% 신뢰 구간 보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죠? 항상 모평균은 표본 평균 근처에 있는데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95%면 1.96이라고 하는 G값을 가지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바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로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한번 볼까요? 그럼 대입을 하면 X바 대신에 50을 대입하시고요. 1.96 곱하기 루트 n 대신에 우리가 6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2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m이 되겠고 여기는 50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64분의 우리가 2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8분의 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1.96을 우리가 4로 나눠주시면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예, 4, 4, 16에 36, 49, 0.49가 되네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50에다가 0.49를 빼시면은 50.49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우리가 0.49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49점 얼마가 된다? 5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는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그죠? 49.5일에서 50.49 사이니까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주어져 있는 데서는 바로 기호로 나타내서 그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익힘책 19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모 표준 편차가 25분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분이었다고 하네요. 이 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신뢰 구간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거죠. 네, 특히 몇 퍼센트? 99%. 그럼 우리가 뭐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항상 표본 평균 근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한다? 빼고 한 번은 더해주죠. 자, 그런데 99%에 해당되는 지값은 얼마다? 2.58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가 곱하는 것이 바로 신뢰 구간의 구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뭐다? 더해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자, 보면은 여기 목표준 편차가 25분이네요. 자, 그 말은 바로 시그마가 얼마다? 25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몇 명을? 100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n은 얼마다? 100이라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평균이 100분이었단 말은 x바가 얼마다? 100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100에다가 한 번은 2.58 곱하기 자, 루트 100분의 얼마다? 그죠? 25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한다? 그죠? 100에다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25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루트 100이 10이니까 10분의 25는 바로 2.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8에다가 우리가 바로 2.5를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6.4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거의 나왔네요. 자, 그럼 m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100에서 뭘 빼면 된다? 6.45를 빼면 되고요. 한 번은 100에다가 6.45를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100에다 6.35를 더하시면 45를 더하시면 106.45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100에서 6.45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93.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는 당연히 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기호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열량은 모 표준 편차가 10kca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열량을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290kcal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평균 열량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공식으로 푸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공식이 바로 항상 모평균은 표본 평균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몇 퍼센트? 그죠?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95%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지역의 값은 바로 1.96이 됩니다. 그리고 뭘 곱해줘야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찾아볼까요? 자, 뭐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그마가 10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n개니까 그대로 n은 n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평균이 290kcal란 말은 바로 x바가 얼마다 29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m은 290 근처인데요.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어떻게 한다? 더해줍니다. 1.96에다가 우리가 루트 n분의 뭐가 되겠어요? 그죠? 시그마가 얼마였냐면 바로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을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죠? 자, 주어진 힌트가 바로 m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289.02에서부터 바로 290.98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보면 비교를 하면은 290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자체가 0.9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96에다 10을 곱하시면 19.6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0.98이 되겠죠. 예, 그러면 루트 n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0.98분의 우리가 19.6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딱 2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양변 제곱을 할까요? n은 얼마가 된다? 예, 4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어진 우리가 실내 구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바로 표본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00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그죠? 바로 이 공식을 기억하셔가지고 여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킴책 21번 살펴보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를 fn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요 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정해져 있죠. 자, 특히 여기 몇 퍼센트 신뢰도다? 95% 신뢰도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걸 fn으로 두래요. 그럼 fn은 이렇게 됩니다. 2배에 우리가 95%니까 지의 값이 1.96이 되겠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시그마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5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5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루트 n분의 우리가 2 곱하기 50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바로 19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n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fn의 제곱 바로 n의 전체 제곱이죠. 그 다음에 fn 제곱이 얼마다? 19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n분의 뭐가 되겠어요? 그죠? 196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n 제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fn n 자리에다 뭘 대입해라? n 제곱을 대입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n 제곱을 대입을 하면 루트 n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n분의 19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197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196을 제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죠? 이거 만약에 통분을 하게 된다면 n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196이 바로 197이 되는데요. 그래서 뭘로 묶어낼까요? 그죠? 196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앞에는 196이 남고 뒤에는 1이 남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다? 197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바로 계산하시면 n분의 196 곱하기 197이 얼마다? 197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n은 바로 197 분의 196 곱하기 197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행히도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n은 얼마다? 19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가 4점짜리긴 하지만 자, 여기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fn의 뜻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이 킴책 22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알파 %로 추정했을 때는 7분의 5L이라고 하네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때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힌트가 되겠죠.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거였습니다. 바로 표준화 시켰을 때 바로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가 얼마다?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 범위가 바로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지혈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그럼 알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파 %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제 확률 변수 G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표준 연교 분포를 우리가 따를 때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G의 범위가 우리가 여기선 1.96, 여기 G의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그 G의 값을 C라고 잡았을 때 그게 신뢰도가 몇 %라고요? 알파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95%니까 얼마다? 0.95죠? 그래서 알파 %이기 때문에 여기가 100분의 알파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를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는 C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C는 당연히 무슨 수가 되겠어요? C는 양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 길이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95%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L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0.95에 해당되는 G의 값이 1.96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고요. 루트 n분의 뭐가 된다? 우리가 시그마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알파 %의 우리가 신뢰도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얼마다? 그렇죠. 우리가 7분의 5L이래요. 그러면 그 길이가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역시 2배가 되겠고요. 여기도 뭘 곱해주죠? 그죠? 그 퍼센트에 대한 뭐다? G의 값을 구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뒀어요? 그죠? C라고 뒀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C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C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식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에다가 7분의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눠주시면 5분의 얼마가 된다? 14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1번식하고 우리가 2번식을 봤을 때 좌변이 똑같이 뭐다? L로 같죠? 예, 그러면 당연히 뭐다? 우변에 있으니까 이 값이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1.96에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3.92가 되는 부분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곱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5분의 14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번식 우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똑같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약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구할 건 뭐다? 바로 C가 됩니다. 그럼 C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92 곱하기 역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14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14분의 3.92에다가 5를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9.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약분을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죠. 여기 있는 C의 값이 얼마다? 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한 것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G의 절대값이 1.4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1.4에서 1.4가 되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100분의 우리가 바로 이 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힌트에서 주어져 있네요. 뭐가 주어져 있죠? 자, 위에 볼까요? 자, G가 어디에서 그죠?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마이너스 1.4에서 1.4 사이면 얼마다? 0.8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1.4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0.84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84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신뢰 구간의 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두 식을 이용해서 연립하시면은 알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